네, 그리고 꼭 그 닫혀진 커브가 아니어도 돼요, 이게. 그러니까 또 다른 또 예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옆에서 봤을 때 또 커브가, 자, 이렇게 둥그런 네, 커브가 또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를, 아크로 한번 또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아크를 이용해 볼게요. 자, 이왕이면 엔드 스냅을 켜서 할게요. 자, 엔드를 잡고, 자, 끝에서 잡고, 중간에 요 높이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게 얘를 따라가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또 마찬가지 원 레일, 레일, 섹션, 엔터, 오케이. 네, 이렇게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요거를 카피를 해서 예, 카피 하시려면은 여기 스탠다드 메인 툴바에 그 카피 명령이 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엔드로 잡아서 이쪽으로 예, 이렇게 카피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양을 바꾸고 싶으면은요, 지금 F10을 누르면 포인트가 거의 없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얘들을 그 망치질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두 개를 잡아서 뭐 예를 들어 한 5개 정도로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하고 F10을 눌렀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서 봤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약간 위쪽으로 올라갔다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모양을 좀 바꿔놨습니다. 네, 그래서 레일은 하나잖아요. 그쵸? 네, 물론 투레일의 조건이 더 정확한 모델링이긴 한데, 자, 원 레일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레일, 섹션, 섹션, 엔터. 오케이. 네, 그래서 면이 이렇게 서피스가 네, 이렇게 바뀌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물론 F10을 눌러서 네, 이 포인트를 가지고도 네, 이렇게 모양을 바꿀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이게 라이노의 이제 큰 예, 강점이죠. 이런 것들이. 네, 그래서 원레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살펴봤고요. 자, 요거 지우고, 네, 지금 커브만 남겨놓은 상태인데, 자, 여기 특이한 게 하나 있네요. 자, 리본이라고 나오는데, 글쎄요, 리본은 그 실제 모델링에서 제가 이제 많이 사용을 안 해봐서, 디스턴스는 이제 거리를 지정을 해주고, 이렇게 오케이를 해주면 얇은 이런 그 면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물론 여기에다가 옵셋 서피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둥글게도 네, 네, 솔리드를 예스로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만들 때가 또 있긴 하겠죠. 그쵸? 네, 그럴 때가 아니면 네, 리본은 뭐 이렇게 특별히 많이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나머지 얘네들도 마찬가지고요. 얘네들도 그렇게 사용하는 빈도가 예, 많이 떨어집니다. 예, 특이한 거는 요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요거는 그 서피스의 노멀 방향으로 두께를 주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런 상황을 또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스피어를 가지고 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적당한 크기의 스피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그 커브를 하나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서클로 하셔도 되고 뭐 원으로 하셔도 되고 뭐 네, 그게 그 말이죠. 네. 그 라인을 이렇게 하나를 그렸어요. 예, 다시 할게요. 자, Shift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려 주시고요. 자, 프로젝트를 실행을 할게요. 자, 앞에 강좌에서 배웠던 그 프로젝트. 그래서 프로젝트 커브를 눌러주시고, 자, 이게 라인 선택, 엔터, 서피스 선택, 엔터.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서클이 하나 이렇게 들어간 듯한 효과가 나오겠죠. 앞에서 또 원을 하나 그려볼까요? 자, 원, 0 엔터,
네, 그리고 프로젝트 실행 선택 엔터 선택 엔터. 자, 그러면 양쪽으로 이렇게 서클이 또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피스 툴에 와서 이번에는 자, 익스트루드 커브 노멀 투 서피스. 서피스에 노멀이라는 거는 그 면이 바라보고 있는 그 직각. 예를 들어서 노멀이라는 거는 이렇게 서클이 이렇게 있잖아요, 면이. 그러면 여기를 직각, 여기에 직각. 네, 이거를 노멀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 방향, 그 방향 화살표를 제가 그냥 그리고 있는데 그 면이 바라보고 있는 쪽에 직각이 되는 거를 노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명령을 실행을 하고 그러면 서피스에 있는 커브를 이제 셀렉트를 하죠. 그 다음에 또 한 번에 다 선택해 볼까요? 그러면은 네, 한 번밖에 안 되는군요. 네, 그럼 한 번만 합시다. 네, 그래서 클릭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서피스 선택. 자, 디스턴스를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쵸? 예, 그럼 디스턴스는, 수치를 입력을 하면 되죠. 10, 엔터. 그쵸? 네, 엔터. 여기도 명령어를 또 적용해주고, 명령어를 다시 적용할 때는 엔터를 치면 다시 그 전에 그 줬던 명령이 다시 살아납니다. 엔터. 네. 여기도 마찬가지. 네, 한 10 정도 줄게요. 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를 또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스플릿을 사용해서 잘라낼 수도 있겠죠. 네, 이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내고 겹친 부분은 뭐 지워낼 수도 있죠. 네, 네, 안 잘렸는데 다시 한번 잘라볼게요. 네, 지금 여기에 등록된 그 프로젝트 있잖아요. 그 프로젝트 커브를 이용해서 잘라내고 있어요. 이렇게 스플릿 주고 여기에 등록된 서클 선택 엔터. 요거 삭제. 네, 여기도 네, 삭제. 네, 그렇게 해서 컨트롤 J. 네, 조인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뭔가 또 어떤 두께, 그쵸? 예, 두께를 또 부여를 할 수가 있는데 먼저 필렛을 적용을 하고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냥 똑같이 다 1.0으로 적용을 했고요. 필렛이 적용이 될 때 여기와 여기에 이 간격이 충분한 여유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예, 만약에 여기에 있는 수치를 제가 좀 넉넉하게 5까지 올려놨는데 네,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네,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주실 때 서로 간섭이 없게끔 네, 주의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도 살짝 이만큼의 여유가 있네요. 자, 너무 많이 준 것 같고요. 자, 한 이 정도로 네, 처리를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구멍을 다 막아야 되니까 솔리드 툴에 있는 그 캡플래너 홀 명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 막았어요. 네,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쉘이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쵸? 이 쉘이라는 거는 폴리서피스에만 해당되는 명령인데 이런 게 이제 폴리서피스예요. 그래서 그 여기를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서피스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께가 1이잖아요. 그 1만큼의 두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뚜껑을 선택을 하고 네, 이렇게 엔터를 치게 되면은 네, 좀 계산을 좀 하겠죠. 네, 솔리드 형태가 네, 안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조금만 더 얇게 처리를 해볼게요. 0.3 정도 주고 여기도 뚫고 여기도 뚫고 여기도 뚫어라. 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네,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뭐 이런 제품이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쉘까지 또 한번 살펴봤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투레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이 투레일도 상당히 모델링에서는 네, 중요한 그 위치를 차지하는 그 명령어인데요. 자, 다양하게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것들은 지우고요. 창을 닫아주고. 자, 프론트 뷰에 와서, 자, 투레일의 어떤 조건?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커브를 이용해서, 자, 이런 형태를 만들었고, 이거를 미러를 할게요. 그래서 미러를, 네,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자, 또 다른 형태의 또 조건을 또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이거를 또 미러를 또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자, 이번에는 자, 이것도 미러를 할게요. 또 이번에는 이쪽에다가 네, 탄젠트를 유지해서 이런 식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끝에서 미러. 네. 다양한 어떤 조건에 그 뭐라 할까요? 그 투레일에 많이 사용하는 어떤 형태들, 네, 좀 이렇게 그려놓은 상태고, 또 하나 더 이제 그리자면은, 자, 요거를 미러를 하고요. 적절하게. 자, 그리고 여기 중간에다가 자, 하나, 둘, 셋. 다음에 F10.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이거 자,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올릴게요. F11 그리고 다시 컨트롤 포인트 커브를 이용해서 네, 지금 대칭이 아닌데 그냥 할게요. 자, F10 여기 이 포인트의 간격을 똑같이 만약에 하시려면요. 리빌드 커브를 사용하시면 돼요. 요거죠, 요거. 예. 요거를 눌러주게 되면은 오케이. 그 다음에 F10. 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칭 형태로 예, 줄 수가 있어요. 자, 얘는 이렇게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제가 어떤 조건을 이제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여기 이제 투레일의 조건이 되기 위해서, 자, 이제 이게 레일이거든요. 레일 1, 레일 2인데, 거기에 들어갈 그 섹션을 또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다이아메터. 자, 이거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 버티컬이라는 거는 이제 세로 방향이잖아요. 그쵸? 예, 그럼 세로 형태로, 이렇게 그려주게 되는데, 자, 이게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90도 형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요걸로 그려야 되겠네요. 다이아메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쵸? 네. 그리고 여기, 그럼 여기도, 요것도 마찬가지로 자, 니어 스냅으로 정확하게 예, 선택을 하시고 여기까지 이제 가는데 자, 이 서클은 항상 이렇게 그 뭐랄까 정원을 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요걸 사용하면 되게 편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원을 그리면은 지금 프론트 뷰에서 바라보면은 원이 아니잖아요. 근데 탑에서 바라보면 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원을 이렇게 세워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니어 스냅을 활용하는데 요때 이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인트라고 뜨잖아요. 그럼 인터섹션으로 이렇게 원이 나오게 됩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프론트에서 봤을 때 여기 이제 원이 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 명령어를 사용해서 네, 이렇게 또 그려주시면 요 두 개가 정원이 되는 거죠. 또 이렇게. 그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것도 많이 활용합니다. 투레일에서. 예, 잘 활용하시면 좋아요. 네, 클릭. 또 여기도 끝에서 끝.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요게 이제 다 투레일의 조건인데, 자, 여기부터 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서피스 툴에 와서, 자, 투레일을 적용을 하고요. 자, 첫 번째 레일을 선택을 하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세컨드 레일,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 섹션 커브를 선택을 하래요. 선택, 엔터, 오케이. 자, 나머지는 이제 채워야 되는데, 채워지지가 않죠. 그쵸? 예, 면이 안 채워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까지밖에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래쪽은, 뭐라 할까요? 그 중간에 있는 그 크로스 섹션이 없기 때문에 예, 만들어지고 있지 않은데,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은, 자, 일단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하게 되면은, 요 가로 아래 포인트라는 옵션이 있잖아요. 이거를 클릭을 해서, 픽 포인트를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크로스 섹션 커브, 그 다음에 마지막에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포인트를 또 눌러주시고, 또 마지막에 엔드 포인트로 이렇게 찍어주시게 되면은, 네, 다음과 같이 예,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포인트를 그 찍어가면서 작업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이 포인트를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멀티플 예, 포인트 예,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엔드 스냅으로 점을 여기다가 이렇게 미리 생성을 해 놓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점을 찍어 놓으면은 이 점까지도 크로스 sek션으로 보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한번 명령어를 실행을 하면은 작업 속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죠. 원 레일, 두 레일, 그 다음에 점, 그 다음에 중간 섹션, 다시 마지막 점, 엔터, 엔터. 오케이. 라이노에서 이 투 레일이요, 이 네트워크 못지않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투 레일을 잘 알아놔야지 이 네트워크 이 명령어도 이렇게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투 레일, 그래서 원 레일, 투 레일, 섹션, 섹션, 엔터, 엔터. 오케이. 네, 물론 제가 이제 서클로만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타원형으로도 가능하죠. 그렇게 해서 또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간 토끼 귀 같은 예, 그런 형태가 나오는 거죠. 또 마찬가지 이런 거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뭐 용기에서 또 볼 수도 있죠. 그렇죠?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로션이라든지 네, 튜브형 뭐 그런 화장품에서 많이 볼 수 있죠. 또 마찬가지 투레이를 또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네, 될 것 같고요. 네, 물론 지금 제가 이 섹션을 이제 두 개밖에 안 그렸는데 이 중간에도 이렇게 커브를 추가해서 또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네, 다시 투레일, 엔터, 오케이. 네, 이런 식으로. 뭐 자동차 쪽에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스케일을 이용해서 네, 이런 식으로 좀 변형을 해볼게요. 살짝. 자, 투레일, 원 레일, 투레일, 섹션, 섹션, 엔터, 엔터. 오케이. 뭐 이런 제품도 많이 볼 수 있죠. 자, 중간에다가 하나 더 그려볼까요? 자, 여기에 와서 자, Shift 키를 누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 스케일을 이용해 가지고요. 네, 이런 식으로 모양을 좀 잡아줬습니다. 자, 투레일, 엔터. 자, 확인을 해볼게요. 자, 결과를 보니까 제가 이제 두 개를 그렸을 때는 괜찮게 잘 나온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여기 메인테인 하이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체크를 해서
높이를 좀 이렇게 평균값을 좀 찾는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높이를 뭐 이렇게 좀 유지를 해라. 예, 같은 높이로 뭐 그런 의미인데. 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리빌드가 또 나오잖아요. 예, 리빌드를 또 체크를 해서 포인트를 또 편집을 할 수 있게끔 또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5개면은 상당히 개수가 좀 적죠. 그러면 좀 넉넉하게 그러면 한 20개 정도 주고 OK를 해보면 F10을 눌렀을 때 예, 이런 식으로 예, 모양이 나오게 되죠. 네, 이런 거는 마찬가지로요. 그 레코드 히스토리를 미리 켜놓은 다음에 그 투레이를 적용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요거는 그냥 두 낫으로 할게요. 자, 오케이. 요 가운데 거를 이제 움직여 가면서 그리드 스냅 꺼주고요. 네, 그래서 정교하게 이렇게 네, 스무드하게 모양을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같이 레코드 히스토리를 켜서 예, 모양을 이렇게 다듬어 가면은 네, 이쁘게 잘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론 치수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도면의 치수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은 뭐 이런 수정할 일도 없겠죠. 네, 지금은 이제 투레일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 거니까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투레일. 자, 여기도 위에 점을 찍고, 그쵸? 네,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요게 이제 투레일에 대한 어떤 대표적인 그 예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게 이제 새의 형태에 있는데, 네, 그거 잠깐 이제 보여드리고, 그러면 투레일에 대해서는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트 뷰에 와서, 자, 옆에서 봤을 때의 모양을 자, 그려주도록 합니다. 네, 끊기지 않고요.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다 가세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F10. 만약에 여기 끝부분을 날카롭게 한다 그러면은 나눠서 그리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거까지 한번 다 보여주도록 할게요. 네, 그냥 상상해서 네,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하나 이제 그려놨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냥 따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끝에가 뾰족하죠. F10. 자, 수정할 때는 이 오스냅 있잖아요. 오스냅이 이렇게 켜져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런저런 것들이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을 때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막 엉뚱한 데 달라붙잖아요. 이럴 때는요, 그 Alt 키를 잠시 눌러주세요. 이렇게 포인트를 편집을 할 때 뭐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예, 움직이면은 이렇게 어떤 그 스냅이 막 그 걸리잖아요. 니어 스냅이. 이럴 때 Alt 키를 눌러주시고 이 포인트를 한번 움직여 보세요. 포인트를 잡고 움직이실 때 Alt를 이렇게 눌러 보세요. 잠시. 예, 그러면은 그 오스냅이 잠시 디스에이블이 돼요. 그렇게 잠시 이게 켜져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여기도 F10. 뭐 약간 공룡 같은 느낌이 돼버렸네요. 자,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죠. Alt를 눌러서 네, 이렇게 편집을 하시면은 네, 포인트를 편집하기가 편합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냥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니어 스냅을 이용해서 이렇게 예,
생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스플릿 명령으로, 그죠? 커브를 먼저 잡고, 포인트 2개 잡고, 엔터. 이제 잘리겠죠? 여기는 이미 이제 잘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이 다이아메터 수직 버티컬 이용해서 자, 대각선이 아닌 이렇게 그 직각,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직각이 되게끔 해주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옆에서 또 봐야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은 그 레코드 히스토리를 이제 켜놓은 상태에서 투레일을 또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원레일, 투레일, 섹션 순서대로 선택을 하고 엔터. 오케이. 여기를 점을 안 찍었죠? 예, 아까 다시 할게요. 자, 예, 요 점까지 다 포함을 시켜줘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네, 다시 한번. 네, 너무 급하게 이제 하다 보니까 네, 이런 일이 발생되네요. 자, 여기 심의 위치가 이렇게 꼬인 것 같아요. 그쵸? 지금 여기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위로 올라가는데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내추럴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용자가 직접 옮기셔도 돼요. 이렇게 이런 거는 이제 쿼드 스냅으로 찾아서 옮겨 주시는 게 더 빠를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다 아래쪽으로 확인이 됐죠? 네, 잘 안 되네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살표의 방향을 잘 보시면은요, 뭐 이런 것도 좀 뭐 정보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 화살표가 지금 얘네들은 오른쪽을 향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왼쪽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면이 이렇게 꼬인다는 뜻이에요. 예, 그럴 때는 이 플립이라는 걸 눌러주시고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화살표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예, 여기를 다시 플립 누르고 클릭을 해서 이렇게 방향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엔터. 예, 그러면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레코드 히스토리를 꺼놓고 했는데 레코드 히스토리가 또 켜졌다면 여기에 어떤 커브를 그려서 또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제가 요 가운데만 남기고요. 요거를 다 지우고 처리를 해 볼게요. 자, 투레이를 적용합니다. 자, 점까지 포함을 하라고 그랬죠. 엔터. 자, 오케이를 해 볼게요. 네, 잘 된 것 같은데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자, 이런 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 그 아이소 커브가 아까 제가 이렇게 직각으로 요 중간에 그 섹션 커브를 그렸는데 지금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제 면이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형태가 됐어요. 그냥 이 상태에서 오케이를 해버리게 되면은 나중에 그 렌더링 결과를 봤을 때 이렇게 함몰된다거나 아니면 면이 이렇게 꼬여 있거나 뭐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똑바로 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자, 다시 돌아와서요. 자, 엔터를 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add 슬래시라는 이 명령이 있어요. 자, 이 add 슬래시는 면을 이렇게 좀 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노멀 방향으로 이렇게 가상에 이렇게 선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소 커브가 이렇게 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네, 그리고 엔터를 치면은 아까와는 다르게
노멀 방향 형태로 네,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자 똑같죠, 그렇죠? 네, 점을 찍고 중간 또 커브를 그려주시면 되고요. 다 그려주면 좋긴 해요. 근데 이제 애드 슬래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처리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투레일 또 적용하고요. 자, 점을 순서대로 선택, 엔터. 자, 여기도 애드 슬래시를 눌러서 면을 이렇게 똑바로 펴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엔터. 오케이. 자, 렌더 뷰를 보면은 네, 뭐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여기 약간의 어떤 흠집 같은 게 보이게 되는데 네, 이런 거는요, 과감하게 그 포인트가 이렇게 많이 몰려 있어서 그렇거든요. 네, 이런 거는 그 여기를 꺼내 보시게 되면 포인트 에디트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리무브 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디렉션을 뭐 V로 바꿔서 네, 이렇게 해서 지우셔서 간소화 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지워지게 됩니다. 여기도 면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을 그 아이스 커브를 이렇게 일부 필터링을 거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은 네, 자동으로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네, 그럼 깔끔하게 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렌더링을 했을 때 더 디테일한 면을 보시려면요, 여기 옵션에 들어가잖아요. 옵션에 들어가면은 이 메시의 퀄리티가 있어요. 거기에서 보통 이제 제그드 페스터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스무드 앤 슬로우로 놓고 작업을 하시면 되고, 더 디테일한 면을 보고 싶으면 커스텀으로 놓고 이거를 움직이면서 네, 여기에 어떤 그 디테일한 부분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디테일드 컨트롤을 눌러서 그 어떤 치수에 의해서 또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잘 맞춰져 있네요. 네, 그냥 굳이 안 건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OK를 해서 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거는 좀 아무래도 뾰족하기 때문에 이런 모델링보다는 첫 번째 방법의 모델링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탄젠트가 있기 때문에. 그쵸? 네, 여기 이제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접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이 접점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는 접점 자체가 없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잠깐 지울게요. 네, 이런 거는 여기를 그 탄젠트를 맞춰주는 게 좋은데 그런 거를 이제 매치 커브라고 그래요. 네, 그거만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브 툴에 가보면은 요 끝에 그 매치 커브가 있어요. 네, 그거를 클릭을 하시고 이 끝부분에 근처점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끝점에 있는 가까이 있는 지점에 요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네, 클릭. 그렇게 해서 탄젠시, 그 다음에 에버레지 커브 끄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네, 조인을 하면 안 되니까 네, OK를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 둘. 그렇게 해서 오케이. 네, 물론 이제 이 상태에서 F10을 눌러보면은 요 세 개의 점이 이렇게 탄젠트로 접점이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스케일을 이용해서 그렇죠? 네, 여기랑 여기랑 Shift 키를 누르고 이렇게 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세 개는 반드시 예, 탄젠트로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좋고요. 점이 부족하면 언제든지 예, 추가를 해서 이렇게 편집을 해주면 되겠죠. 네, 여기는 절대로 변하지가 않죠. 네, 여기는 항상 유지를 해주는 게 좋아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체를 잡고 네, 모양을 다시 한번 네, 이렇게 편집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절대로 건드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정확한 그 투레일의 어떤 조건으로 네,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제는 지금 이제 안 만들었는데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원레일과 그 투레일에 대한 그 내용을 확실하게 공부를 하시고요. 다음에는 뭐 로프트나 아니면 패치나 뭐 네트워크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장시간 동안 좀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예, 저도 목소리가 좀 약간 목이 좀 칼칼합니다. 자, 장시간 동안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